신경 발달 장애는 전형적으로 초기 발달 단계인 학령 전기에 발현되기 시작하며 발달 결함의 범위는 매우 제한된 손상부터 전반적 손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동반 질환을 가지는 경우가 흔하다. 신경 발달 장애 중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의 진단 기준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의 진단은 아래 1 또는 2 중 한 가지일 때 가능하다. 1은 부주의에 관한 다음 증상 가운데 6가지 이상 증상이 6개월 동안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정도로 지속된다. 기억, 흔히 세부적인 면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니은, 흔히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없다. 디귿, 흔히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리을, 흔히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잡일, 작업장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반항적 행동이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님. 미음, 흔히 과업과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한다. 비읍, 흔히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업에 참여하기를 피하고 싫어하며 저항한다. 시읒, 흔히 활동하거나 숙제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잃어버린다. 이응, 흔히 외부의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진다. 지읒, 흔히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 2번 과잉 행동, 충동에 관한 다음 증상 가운데 6가지 이상 증상이 6개월 동안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을 정도로 지속된다. 기억, 흔히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꼼지락거린다. 니은, 흔히 앉아 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다. 디귿, 흔히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리을, 흔히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미음, 흔히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자동차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한다. 비읍, 흔히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을 한다. 시읒, 흔히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이응, 흔히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지읒, 흔히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한다. 3번, 장애를 일으키는 과잉 행동, 충동 또는 부주의 증상이 12세 이전에 있었다. 4번, 증상으로 인한 장애가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면에서 존재한다. 5번,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다. 6번, 증상이 광범위성 발달장애, 조현병 또는 기타 정신증적 장애의 경과 중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신경발달장애 중 특정 학습장애. 다음에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6개월 이상 나타낼 경우에 특정 학습장애로 진단한다. 기억, 부정확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단어 읽기. 니은, 읽은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움. 디귿, 철자법이 미숙함. 리을, 글로 표현하는 것의 미숙함. 미음, 수 감각, 수에 관한 사실, 산술적 계산을 숙달하는 데의 어려움. 비읍, 수학적 추론에서의 어려움. 2번, 학습 기술이 표준화된 성취도 검사와 종합적인 임상평가를 통해 생활 연령에 기대되는 수준보다 현저하게 양적으로 낮으며 학업적, 직업적 수행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방해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3번, 학습의 어려움은 학령기에 시작되나 해당 학습 기술을 요구하는 정도가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기가 되어야 분명히 드러날 수도 있다. 4번, 학습의 어려움은 지적장애, 시력이나 청력 문제, 다른 정신적, 신경학적 장애, 정신적 불행, 학습 지도사가 해당 언어에 능숙하지 못한 경우 불충분한 교육적 지도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신경 발달 장애 중 운동 장애. 신경 발달 장애 중 운동 장애. 운동 장애에는 틱 장애와 발달성 협응 장애, 상동증적 운동 장애가 있다. 그중 틱 장애는 뚜렛 장애, 지속성 운동 또는 음성 틱 장애, 그리고 잠정적 틱 장애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중 뚜렛 장애의 진단 기준은 18세 이전에 발병하며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틱 장애 중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서 여러 운동성 틱과 한 가지 이상 음성 틱이 일정 기간 나타난다. 두 가지 틱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없다. 틱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또는 간헐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씩 일어난다. 장애는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틱 장애 중 지속성 운동 또는 음성 틱 장애의 진단 기준은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운동성 틱이 나타나거나 음성 틱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운동성 틱과 음성 틱이 모두 나타나지는 않는다. 틱 증상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또는 간헐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 일어난다. 틱은 18세 이전에 발병한다. 장애는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고 뚜렛 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정적 틱 장애의 진단 기준은 한 가지 또는 다수의 운동 틱 또는 음성 틱이 존재한다. 틱은 처음 틱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으로 나타난다. 18세 이전에 발병한다. 장애는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고 뚜렛 장애나 지속성 운동 또는 음성 틱 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운동 장애 중 발달성 협응 장애, 아동기 행동 곤란증이다. 발달성 협응 장애의 진단 기준은 협응 운동의 습득과 수행이 개인의 연령과 기술 습득 및 사용 기회에 기대되는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다. 장애는 운동 기술의 수행의 지연과 부정확성, 서툰 동작으로도 나타난다. 진단 기준 기억의 운동 기술 결함이 생활 연령에 걸맞는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방해가 되며 생활 연령에 걸맞은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방해가 되며 학업이나 직업활동, 여가놀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증상은 초기 발달 시기에 시작된다. 운동기술의 결함이 지적장애나 시각 손상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으며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학적 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다음은 운동장애 중 상동증적 운동장애. 상동증적 운동장애는 정형적 운동장애라고도 하고 이것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목적 없는 것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 반복적인 행동이 사회적, 학업적 또는 다른 활동을 방해하고 자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초기 발달 시기에 발병한다. 반복적 행동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신경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신경 발달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